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목대로 시어머니 앞에서 맞는 말 했다가 뺨 맞았습니다. 남편이랑은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초반 때부터 경제력 없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네요. 친정도 넉넉하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빨리 시작했기에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난 지 1년쯤 안 되었을 때 남친도 취업을 했고 항상 제가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친 6, 저 4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 통장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친이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건 남친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자 남편이 시댁 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친이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하기에 결혼하고 모아도 된다고,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냐며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 데서 그러면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단 예물도 생략했어요. 그리고 서로 모아둔 돈을 합해서 그 밖에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시댁에선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했죠. 남친이 시댁 빚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딱히 내색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친이 성실하고 사람 됨됨이에 반했기에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 내가 더 하자는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꾸 시댁에서 간섭이 들어왔습니다. 전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에 전 거의 집에 있습니다. 일이 들어오는 게 들쭉날쭉한지라 어쩔 때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참 피곤해요. 결혼할 때 예단 예물도 안 했겠다. 상견례 할 때도 딱히 우리 집 재산 얘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에 저희 집 재력이나 제 경제력을 잘 모르세요. 집도 남편이랑 저랑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해서 산 집인 줄 아세요. 남편이 이제껏 빚도 꼬박꼬박 갚고 자기들 용돈도 틈틈이 해주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계세요. 결혼 전에 남편이 친정에서 집 해온 건 딱히 안 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러라고 했네요. 주눅 들어있던 남편이 불쌍해서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어쨌든 매주 서너 번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면 당초에 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무슨 일이냐고 콧방귀를 낍니다. 옛날 분이시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분인 걸 알기에 적당히 맞춰주다 남편 핑계대고 나오곤 했죠.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고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다면서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며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고 말하면 제 입만 아프네요. 참다 제가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니 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네 용돈이나 하겠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 봐서 참자 하고 견뎌왔어요. 그러다 오늘 사건이 터졌네요. 작업물 보내고 최종 컨펌 받고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을 새서 다크서클 내려온 눈 보고 넌 시애미가 왔는데 동태 눈가를 하고 있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우리 오는 거 못마땅해요? 하면서 거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제 일하느라 밤새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몰골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자기 아들 배웅이나 했겠냐며 아침밥은 챙겨줬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잠은 못 자서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 또 안방에 들어가려는 시누이가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썼나 봐요. 남편 만나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시애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하면서 삿대질을 얼굴 쪽으로 위협하듯이 했습니다. 슬슬 열이 오르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 부모님 걸고 넘어지기에 참다 못해서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 내 집인 건 아시냐고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 해본 년이 못된 건 죄다 배워왔다고 빽빽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빡칠 대로 빡친 저는 잘난 댁 아드님 취업 전까지 걷어먹인 게 저고 시댁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댁내 아들 인품 하나 보고 데려온 애가 저다. 제가 제 소유의 빌라 팔고 친정에 들인 돈으로 구한 집이고 명의도 제 명의인데 어디가 당신네 아들 집이냐? 라고 소리 지르고 똑같이 악을 써줬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분한 표정으로 갑자기 싸대기를 풀파워로 때린 겁니다. 퍽 소리와 함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 헛소리냐면서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분을 못 참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으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을 날리고 시누이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현관에 있는 화분들을 싹 다 손이랑 발로 깨뜨리고 나갔습니다. 열이 너무 받아서 집에서 소리 지르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와서 깽판치고 나 싸대기 때렸다고. 이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때문에 내 월급이랑 우리 집 명의 숨기고 아무 말 안 했더니 날 개무시해서 이꼴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널 때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끊어봐. 지금 집 가는 중이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엄마한테 우리 집 명의 너 명의인 거 말했어? 그걸 말하니까 엄마가 놀라지.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장난하냐면서 너네 엄마가 나 뺨 때리고 지금 우리 집 화분 다 깨져서 온 사방이 유리 조각인데 너는 지금 너 안임만 챙기니? 너 미쳤니? 제대로 미쳤구나. 너 이런 식이면 나 너랑 못 살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뭐 못 살아줘? 내가 안 살아. 됐어. 그래 꺼져라. 그걸 말하니까 네가 맞은 거지 하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옷이랑 물건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더니 현관문이 떨어질 듯이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자기 본가에 갔겠죠. 원래부터 자기 월급 친정 빚 갚는 데 쓰고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마마보이 기질이 있구나 생각이 들 때 멈춰야 했는데 그냥 연애 시절에는 크게 신경 안 썼던 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거울을 보니까 뺨도 부어오르고 집도 엉망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없어서 딱 2배로 돌려주자. 저 인간이랑은 이혼한다. 못 산다. 근데 그냥 이혼은 안 해줍니다. 복수해야죠. 일단 시어머니를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죄 그리고 폭행죄로 고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 깨진 것을 사진으로 모두 찍고 경찰 불러서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 하고 일단 출동하겠다고 하고 온다네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과학수사대랑 함께 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나 집안 물건들에서 지문을 채취해 간다고 해서 수사대랑 함께 왔답니다. 다행히 화분이나 집안 물건들은 안 치워서 지문을 채취해 가실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께 이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지문 채취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고소장 쓴 것도 물론 사진으로 찍어뒀고요. 이 사진을 전송하고 문자로 어머니 기대하세요. 맞은 만큼 돌려드릴게요 하고 얼굴 부어오른 거 진단서를 떼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어디서 이러고 오셨냐면서 일시적인 이명이 온 것 같다고 삐 소리 들리는 게 순간적인 압력차로 뭐 이명이 온 것 같대나 뭐래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일단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병원에 나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할 테면 해봐라.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살나게 생겼다. 너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 망조가 들어왔으니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폭행죄랑 주거침입죄 그리고 기물파손죄까지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죄명이 많아서 합의하려면 돈 1,000만 원 정도 주고 보통 합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합의할 생각 없고 전가범 만들려고 합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고소당했다는 등기랑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시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시어머니 우편물 보자마자 찢어버리고 미쳤다고 하면서 조사 안 받으러 가시고 버티다가 강제 소환 가기 직전 돼서야 조사받으시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나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하는 행동 보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고소장 날라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욱했다고 우리 집 비밀번호 왜 바꿨냐고 자기가 전부 무릎 꿇고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이제 와서 난리네요. 그 사단 난 이후로 집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또 들어올까봐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시어머니도 실제로 눈앞에 고소장이 오니 지레 겁먹어서 남편한테 중재하라고 계속 찔러보고 그러나 봐요. 자존심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화분 중에 저희 아빠가 엄청 아끼는 화분도 있었는데 그거 뻔히 알고 깨뜨린 거랑 뺨 맞은 게 아직도 억울하네요. 참으면 바보 된다더니
참고 가만히 있으니 완전 저를 만만하게 본 거죠. 뭐 나름 사이다로 대응을 했네요. 그나마 속이 좀 풀립니다. 기죽은 강아지 마냥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너무한가 싶으면서 욕먹고 맞고 무시당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쓰고 나니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